가능합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LA 지역의 코로나19 수치가 이제 절정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는 확산세를 낮추기 위해서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 의류업체인 LA 어페럴의 봉제 공장들이 집단 감염 사태로 폐쇄가 됐다가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 또 오렌지 카운티의 헌팅턴 비치가 마스크 안 쓰기에 상징 지역으로 떠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상당수 전문가들은 미국 상황을 우려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연방정부에 미국 전체에 대한 셧다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연방정부 각종 지원이 곧 중단될 예정이어서 미국인의 상당수가 렌트비를 내지 못할 것으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LA 카운티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아주 강력한 단속에 나서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LA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들에 대해서 강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고요. 네. 구체적인 전략까지 공개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이 몬트 데이비스 박사가 어제 온라인으로 일일 브리핑을 진행했는데 거기서 이제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업소들에 대한 단속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LA 카운티는 그 업소들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단속 여부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처음으로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그런 업소에게는 벌금만을 부과합니다. 벌금 부과 액수가 $100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적발되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벌금이 $500로 오르고요. 또 그 업소는 일주일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반하게 되면 $500 벌금 부과되고 여기에 3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 LA 카운티는 특히 세 번을 위반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영업 취소 결정까지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삼진법 같이 3세번이죠. 세 번까지 위반하면 뭐 30일 영업 정지뿐만 아니라 아예 영업을 취소하는 그런 결정까지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세 번이나 방역 수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예 영업 취소 결정까지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규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엄격한 단속인 건 뭐 분명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정도로 세게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지금 LA 카운티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몬트 데이비스 박사는 특정 업소들에 대한 세 번째 적발이 이루어지면 LA 카운티의 영업 취소 결정 절차가 자동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스트라이크 삼진아웃 같은 것과 마찬가지여서 세 번째 적발되면 자동적으로 영업 취소 결정 절차가 시작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지 반드시 영업 취소 결정이 내려지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겠죠. 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세 번씩이나 어기게 된 건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왜냐하면 뭐 업소들마다 다 상황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런 걸 다 이제 보면서 최종적으로 영업 취소 결정을 내릴지 아닐지를 이제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몬트 데이비스 박사는 LA 카운티가 운영하는 단속반의 업무가 비록 이렇게 엄격한 이제 그 단속을 하지만 결코 처벌하는 게 목적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업소들이 방역 수칙을 잘 따르도록 유도함으로써 LA 지역의 경제 활동이 재개될 수 있는 올바른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부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또 제재를 가해야 업소들이 잘 따를 것이다. 이제 이런 차원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는 속에서 경제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이제는 그걸 생각해야 맞습니다. 되는 때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이제 기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뭐 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고 이런 일은 안 생길 테니까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조심하고 방역 수칙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강력한 단속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한 가지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게, 그동안 탁상 행정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어려웠잖아요.
단속을 위한 단속을 제발 하지 말고 제대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자, 그동안 폐쇄됐던 대형 의류업체죠. LA 어페럴. 이 봉제 공장들이 또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30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그 집단 감염 사태를 일으키면서 폐쇄 명령까지 받았던 LA 어페럴 봉제 공장들이 재가동됐습니다. 이 LA 카운티 보건국 어제 브리핑에서 그 사우스 LA에 있는 LA 어페럴의 봉제 공장 3곳이 최근 다시 문을 열고 작업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LA 어페럴의 사우스 LA 봉제 공장 3곳은 4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모두 375명의 감염자들이 나온 것으로 지금 그 공식적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거의 400명 가까운 그런 감염자들이 나왔는데 네. 지금까지 LA 지역에서 발생한 최다 집단 감염 기록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 LA 어페럴 측이 공장의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코로나19 관련한 각종 방역 수칙들을 철저히 교육시키기로 약속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같은 요구되는 모든 것들을 지키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그 약속을 받고 이제 공장을 재가동해도 좋다는 이제 허락을 내려줬다는 거고요. 또 공장을 자주 소독하고 청소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이 LA 어페럴 측이 자신들의 봉제 공장들을 자주 이제 깨끗하게 이제 할 것이고 또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코로나19 증상 체크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A 어페럴 그 봉제 공장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기본인데 그렇죠.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해서 문제였고 지금부터라도 이제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공장을 이제 오픈하게 됐다고 합니다. 뭐 이번 집단 감염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LA 어페럴도 많은 것을 깨달았고 달라지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LA 카운티도 믿어보겠다. 물론 이제 LA 카운티 보건국이 앞으로 이 봉제 공장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제 감시하고 하겠지만 어찌됐건 LA 어페럴 스스로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A 카운티 보건국은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그 26곳의 식당들, 한 곳의 그로서리 스토어, 또 한 곳의 수영장, 그리고 3곳의 짐 등 67곳의 비규제 영업장들을 폐쇄 조치시켰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곳들을 지금 폐쇄 그렇네요. 조치시켰습니다. 네. 자, 오렌지 카운티가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주민들 상당수가 거부감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헌팅턴 비치가 마스크 착용 반대의 상징 지역으로 떠올랐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헌팅턴 비치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스크 안 쓰기 운동의 메카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LA 타임즈가 특별 보도를 했죠. 헌팅턴 비치에 대한 특별 보도인데 참 재밌습니다. 헌팅턴 비치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성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 이 헌팅턴 비치 가면 마스크 안 쓰는 게 자연스럽고 그게 아주 당당하고 오히려 마스크를 쓰면 눈치가 보이는 그런 곳이 바로 헌팅턴 비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LA 타임즈는 헌팅턴 비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symbol of resistance,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에 저항하는 상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헌팅턴 비치에서는 실제로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을 보기가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LA 타임즈가 이 기사를 쓰면서 헌팅턴 비치 피어 모습도 이 사진으로 찍기도 했는데 헌팅턴 비치 피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젊은이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코로나19 사태가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든다고 LA 타임즈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 LA 타임즈가 헌팅턴 비치의 주민 브래드 콜번, 이분이 그 58살입니다. 58살의 브래드 콜번과 인터뷰했는데요. 브래드 콜번은 그 최근 오렌지 카운티에서 뭐 오렌지 카운티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브래드 콜번은 I don't believe it. I don't believe it. 나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거듭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나오는 수치들이 매우 과장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을 셧다운 시키기 위한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민주당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 브래드 콜번 씨는 강조했습니다. 브래드 콜번 씨는 그 자기는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한 번도 마스크를 쓴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네. 쓴 적이 없고 앞으로도 쓸 계획도 없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이렇게 이 브래드 콜번 씨는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걱정되는데 왜 밖을 돌아다니냐. 마스크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집 안에만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단호하고 뭐 소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이 브래드 콜본 씨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아마 브래드 콜본 씨 같은 사람이 헌팅턴 비치에 굉장히 많다. 그런 의미에서 LA 타임즈가 이 사람과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보도한 것 같은데요. 이 헌팅턴 비치 분위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네. 헌팅턴 비치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쪽에서 사시는 한국 분들도 꽤 많을 텐데 많죠. 네. 마스크 쓰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또 혹시 또 무슨 뭐 차별 대우라도 받게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좀 은근히 걱정도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으려면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밖으로 안 나오면 괜찮은데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밖으로 나온단 안 나가니까. 말입니다. 공원에도 나가고 바닷가에도 나가니까 네. 문제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마스크 쓰는 걸 싫어하는 네. 것 같은데 이거 뭐 그야말로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뭐.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헌팅턴 비치 주민들이 모두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헌팅턴 비치에서도 물론 마스크 쓴 사람을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당수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대다수 주민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LA 타임즈가 헌팅턴 비치를 마스크 착용에 저항하는 상징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표현했는데요. 그 헌팅턴 비치에서는 그래서 바닷가를 가건 또는 다운타운을 가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그래서 헌팅턴 비치 가면 마스크 안 쓰고 굉장히 마음 편하게 다닐 수가 있어요. 사실 LA도 그렇고 뭐 한인타운도 그렇고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좀 눈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그런 분위기인데 네. 이 헌팅턴 비치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스크 쓰기 싫은 분들은 헌팅턴 비치 가시면 굉장히 마음 편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 프레드 스몰러 체프먼 대학 정치학과 교수, 체프먼 대학이 이 근처에 있죠. 헌팅턴 비치 네, 근처에 있는데 네. 이 프레드 스몰러 정치학 교수는 헌팅턴 비치가 매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보여주는 이 마스크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미국이 정치적으로 분열됐다는 것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적인 성향의 아마 분들이 느끼기에는 이 마스크 써야 된다. 그리고 CNN 보면 사실 좀 매일같이 그냥 뭐 심하다, 심각하다, 얼마가 죽어나간다, 얼마가 감염됐다, 미국 상황이 좀 최악이다. 계속 이런 얘기 보도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는 게 굉장히 좀 공포스럽고 이 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뭐 좌파들이 아주 그냥 총 집결해서 총 공세 펴고 있다. 아마 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그런가 같아요. 그러다 봐요. 보니까 이 더 거부감이 이제 극도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굉장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아마 이런 느낌들을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헌팅턴 비치는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있는 이런 느낌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LA 타임즈가 린시 메타 헌팅턴 비치 시장과 인터뷰했는데요. 이 린시 메타 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불편함이라는 게 단순히 마스크 그러니까 피지컬하게 불편한 게 아니라 마스크 착용하면 뭐 코와 입을 가리니까 불편한 그런 불편함이 아니라 의식적인 불편함, 감정적인 불편함을 느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팅턴 비치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단순히 뭐 숨을 못 쉬어서 불편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못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지만 헌팅턴 비치 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각종 예방 수칙 준수를 계속 홍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워낙 그 지역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강제한다는 말은 못 하고요. 시장도 열심히 캠페인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절대 다수가 마스크 쓰기를 반대하니까 시장이 그걸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네. 아무튼 이 헌팅턴 비치 분위기가 상당히 단호한데요. 이런 걸 보면 왜 그렇게 오렌지 카운티에서 마스크 쓰기를 강제할 수가 없는 건지 우리가 그것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꽤나 많은데 인터뷰를 보니까요. 처음에 이제 코로나19가 시작이 됐을 때 마스크 착용을 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바로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을 너무나 철저히 잘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처음엔 거부 반응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좀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은데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누적 감염자 숫자가 지금 400만 명을 넘어서 지금 405만 명까지 지금 넘었고요. 최근에 이 코로나19 확산 뭐 가라앉을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CNN이 그 오늘 그 보도한 내용인데 이 의료 전문가들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미국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워싱턴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당부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서한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서한을 보냈는데 그 서한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글을 써도 그렇고 뭐 어떤 일을 해도 그렇고 하다가 중간에 의도했던 대로 안 되고 잘못되면 우리가 잘못된 데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네. 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너무 이게 자꾸만 틀리고 그러면 이게 누더기처럼 되니까 그러면 아예 다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되돌아가잖아요.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세종이 꺼내가지고 다시 써요.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네.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는데 지금 네. 그러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 중간중간에 바로잡기에는 너무 지금 어려우니까 아예 처음으로 되돌아가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hut down the country and start over 이렇게 지금 그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를 그러니까 지역 구별하지 말고 모든 미국을 완전하게 셧다운 시켜버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15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서명한 서한이 이런 내용의 서한이 지금 워싱턴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전달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보면 뭐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 전문가들의 과학자들의 교사들의 뭐 여러 그 사회 그 리더들이 사인을 해가지고 그냥 보냈다고 그러는데요. 글쎄요,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또 전문가들은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워싱턴 정치권에 지금 편지까지 보냈다면서요? 네, 그렇죠. 뭐 구체적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 14만 명 이상이 지금 14만 4천여 명이 지금 목숨을 잃었는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20만 명 넘기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 서한에서 그렇게 지금 적었다고 그럽니다. 11월 1일이 되면 그때 이제 20만 명 이상이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없다. 계속 지금 미국인들이 죽어나가는 걸 뻔히 알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 없다. 따라서 미국 전체를 예외 없이 셧다운 시켜야 된다. 50개 주 전체를 셧다운 시키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자. 셧다운 시키고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확산이 완전히 그 내려가는 그 플랫한 상태를 지나서 이제 내려가는 그런 그 수치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모든 지역을 똑같이 조금씩 리오픈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처럼 해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도 어제 CNN과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요. 거기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감염률이 위험 수위에 좀 다다랐다. 특히 지금 여름인데 감염을 낮추기에는 여름이 굉장히 쉽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데 이제 가을부터는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 겨울이 되면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가을, 겨울이 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우리가 야외 나가서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야외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이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내가 위험합니다. 실내가 위험하기 때문에 마스크도 실내에서 더 쓰라고 하고 있는데 가을 되고 겨울 되면 추우니까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갈 겁니다. 그렇죠. 밖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야외에서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하지만 날씨 추운데 야외에서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워지기 전에 어떤 좀 대책을 내서 이걸 좀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 바이러스 확산 수치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이제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150명 이상의 의료진들이 네. 이런 이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만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겠어요? 뭐 그렇죠. 그리고 전체를 모든 걸 다 여기서 딱 문을 닫고 다시 시작하자 그러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뭐 그건 사실 좀 그렇죠. 네. 모든 것을 다 셧다운 시킨다는 거는 네.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참 그거는 걱정이죠, 국가가 완전히 기능이 마비되는 건데 네. 그래서는 과연 그게 도움이 되는 건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정말 위험해서 뭐 산속에서 뭐 동물이 위험하고 뭐 그래서 동굴 같은 데 찾아가서 맞아요. 숨어 있는데 근데 몸은 회복이 됐고 동물도 다 위험한 동물들이 지나갔는데 밖에 안 나가고 안에만 있으니까 안전은 한데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안전하지만 그 안에 있으면 굶어 죽을 게 뻔한데 그러면 결국 사람은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렇죠. 근데 나가면
먹을 걸 구해서 살 수도 있지만 또 다시 위험한 상황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안에만 있으면 죽을 게 100% 확실하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안전을 위해서 100% 셧다운을 시킨다면 지금 당장은 괜찮겠지만 그거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대책일 수는 있는데요. 네, 현실성은 좀 없는. 예, 그런 그래서 좀 지역이네. 그런 면에서는 좀 그 구체적인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렌트비를 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도 나왔어요. 예, 뭐 이렇게 상황이 안 좋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특히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주택 렌트비를 상당수 미국인들이 연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USA 투데이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 약 2,400만여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돌아오는 주택 렌트비를 내지 못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그 연방 센서스국 최근 조사에 따른 수치인데요.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연방 정부가 특별 실업수당 $600를 지금 추가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업수당만 받아도 한 달에 거의 $3,000 정도를 좀 받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연방 정부가 지급하는 실업수당 $600가 이달로 종료되지 않습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종료되면 이제 2,400만여 명이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제 몰리게 된다는 거고요. 또 이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2,400만여 명의 상당수가 그렇게 되면 이제 거리로 나앉을 수 있다는 그 뭐 노숙자, 홈레스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들 중에 상당수가 흑인이나 라티노 저소득층이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이 흑인과 라티노는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그 인종들이에요.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그 인종이 라티노고 그리고 이제 흑인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많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두 그룹 흑인과 라티노가 이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워싱턴 정치권이 추가 스티뮬러스 패키지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CARES 4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요. 뭐 합의가 이루어져서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실화될 또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데 워싱턴 정치권 당장 공화당도 어제 원래 자신들의 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다음 주로 지금 연기했단 말이에요. 네. 공화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고 백악관과 공화당의 의견도 일치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다음 주로 연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 8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8월 중에 언제쯤 합의가 이루어질지 합의가 이루어져도 그때쯤엔 이미 상당수 사람들이 렌트비를 못 내서 거리로 나고 나서 지원이 이루어지면 뭐 하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USA 투데이가 표현했어요. 절벽 끝까지 지금 사람들이 몰려 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절벽 끝에서 절벽 밑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절벽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이 사람들을 잡아당겨 줘야 되는데 시간만 끌고 있으니 워싱턴 정치권은 이 사람들은 지금 절벽 밑으로 워싱턴 정치권이 지원책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절벽 밑에 떨어진 다음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상황을 방치한다면 더 큰 화를 좀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보건 위생과 관련된 안전 대책 그리고 경제 관련 대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미국 상황인데 이게 뭐 말처럼 쉽진 않은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라티노와 흑인 커뮤니티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지금 한인 커뮤니티도 뭐 그렇게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지 사실 지금 레이오프 당하신 분들 직업을 잃으신 분들이 네, 상당히 많죠. 많은데 네. 그분들이 지금 당장에 이달 말까지만 이제 연방 그 실업수당이 실업수당이, 나오고 다음 달부터 안 나온다 그러면은 막막하죠. 그렇죠. 받는 액수가 확 줄어드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좀 힘들어질 거예요. 힘들어지죠. 예, 렌트비 내면 뭐 생활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렌트비를 못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지금 일을 하자니 셧다운 시켜놓고 이렇게 일도 못하게 하고 있으니 이게 참 걱정스러운데요. 뭐 워싱턴 정치권이나 로컬 정치권 좀 정말 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무조건 셧다운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이 셧다운으로만 살 수는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또 사람이기 때문에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